요즘 북한 TV를 보면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제 상표가 사라진 건데요. 과거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디다스나 이 나이키 같은 외제 상표가 붙어있는 운동복도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프로그램을 보면요. 영어로 된 외제 상표에 검은색 테이프로 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도형 아랫부분에 영문 표기 아디다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 흰색 테이프가 붙어 있죠. 자, 김정은이 수입병, 즉 외국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몇 차례 질타하고 나선 이후 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정은 이렇게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과 부인 리설주는 외국산 명품 애호가로 알려져 있죠. 자, 올 초 부부가 공식 석상에 나선 모습 보겠습니다. 반지와 시계가 좀 눈에 띄는데 김정은은 스위스 명품 브랜드입니다. 파텍 필립으로 추정되는 손목시계를 차고 있고요. 김정은 부부의 명품 사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스위스 명품 브랜드인 이 모바도 시계를 차고요. 영국 명품 원단인 스카바 정장을 입고 몽블랑 서류 가방을 든다고 국정원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부인 리설주 역시 프랑스 명품 브랜드죠. 크리스찬 디올의 핸드백을 든 모습도 자주 목격됐는데 김정은의 실제 모습과 대외 행보 왠지 좀 이중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이 다양한 북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예, 지금 이 자리에는 북한 외교관 출신이시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 김평일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겠는데, 이거 잠깐 비춰주시겠어요? 이거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김정일이가 여기 있어요. 그죠? 김정일이는 김일성이하고 김정숙이 사이에서 난 거죠. 그리고 김성애하고 김일성이 사이에는 김평일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지간이죠, 그죠? 이복 형제지간이라서 실제로 김평일이 못 들어왔잖아요, 김정일 때. 김평일이가 제가 외교부 있을 때 같이 외교부에 가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 폴란드 대사를 17년 동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불가리아 대사를 했고 그 후에 지금 거쳐서 지금 체코 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는 혁명의 기본 가지. 기본 가지. 요거는 곁가지. 곁가지 두목은 김평일이. 그러니까 김정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적이 김성애와 김평일이가 가장 큰 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김성애를 곁가지 두목으로 몰아서 쳐버리고, 그 다음에 김평일이를 해외에 내보내서 나가 있었을 때 제가 불가리아 대사를 할 때 실제로 복도에서 만나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외교부 부부장하고 같이 출장을 나갔다 불가리아 대사관에 들어서 참사관 방에 가는데 대사를 만났어요. 외교부 담당 부부장이 어떤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돌아섰겠죠. 이 사람하고 만나면 격까지 만나면 안 되니까. 들어가서 숙청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섰는데 김평일이가 보고 부부장 동지 찾았어요. 더 빨리 도망치니까 김평일이가 뛰어서 왔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부부장도 김평일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김평일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도 장군님의 전사다. 왜 나를 자꾸 피하느냐. 그래서 저 대사동무 우리 바빠서요. 그리고 와서 우리가 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보고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10호실에다 보고서를 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복도에서 우연히 조회하여 피하려고 했으나 김평일이 뛰어나와서 왜 자꾸 피하십니까? 답변. 우리가 좀 바빠서요. 가로 닫고, 그러고 평양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래서 심지어 지금 공관장 회의를 엊그제 했다 그러는데, 공관장 회의 때 인민문화궁전에서 공관장 회의를 하는데, 거기 김평일이, 김광섭이 앉아있는 자리는 다 알려요. 왜냐하면, 김평일이 옆에 서너 줄이 비어있고, 뒤로 몇 줄이 비어있고, 앞줄을 비어있으니까, 삥 둘러 원형이 비어있어요. 그 사람 옆에 가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김광섭은 김평일의 누이 동생인 김경진의 남편입니다. 김경진 변호사가 이름이 똑같네요. 네, 김경진이 김일성이가 굉장히 사랑한 딸 중에 한 명인데 그 김광섭이는 지금 한가리아 대사를 가지고 가 있는데
김평섭도 김광섭도 제가 체코에서 대사를 할 때 봤거든요. 옛날에 89년도에 봤는데 어딜 회의를 가서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역 하나만 할 수 없이 옆에 있고 나머지는 다 피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말 섞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렇게 격가지로 아주 굉장히 통제를 받고 감시를 당하고 이 대사라는 사람은 그냥 말이 대사지 10시에 나와서 신문 하나 읽고 밤몰에 들어가면 그 사람 일과 끝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평양에서 오는 전문도 안 들어가고 이 사람을 허락을 받지 않고 평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옆에는 보위원이 항상 있어서 매 시간별로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평양에 보고를 하는. 예. 그러면 차석 대사가 굉장히 힘을 갖겠네요. 그렇죠. 거기서는 차석 대사. 차석 대사가 진짜 대사겠네요. 진짜 대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허수아비, 그냥 공기 중에 있는데 그냥 없는 사람처럼 봐도 못 본 사람. 근데 그거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대사 이름만 걸고서 그냥. 그런데 얼마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 사람. 사람이 분명 눈앞에 오는데 오다가 다 사라져요. 몇 발자국 와서 김평일인지 알아보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막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공관장 회의할 때 왜 우리 형님이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김정일한테 야, 그 동생들 좀 잘 봐줘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령님. 그러고는 도주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정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15일 날 평양에서 공관장 회의를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참가를 해서 김정은이 뒤에서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감격했겠네요, 본인들. 이제는 그럼 좀 복권됐다고 생각하나요? 복권됐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김정일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걸 느끼겠죠. 왜냐하면 김정일이 있을 때 이런 대사회의를 김정일은 했지만 회의를 집행한 게 아니고 대사회의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떠나기 전날에 연회만 차려주는 적이 한두 번 있었고요. 김일성이 때도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대사회의 끝나고.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공관장 회의에서 공관장들과 회의를 하고 사진을 찍은 거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뒷줄에 김평일이 김광섭이가 다 서 있었고 이건 뭘 의미하는 것 같은가 하면요.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미 정적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다. 아무런 힘도 없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사진도 한번 안 찍어주던 사람을 불러서 사진까지 같이 찍었을까?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아닐까?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고영이가 좀 불우한 상태에서 파리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런 불만이 저 아버지는 그랬어도 난 이 사람하고는 이 사람이 김경진이가 김경이와 똑같은 고모입니다. 그렇죠. 이건 또 다른 고모부고. 고모부고. 그러니까 이 고모분을 불러서 사진을 찍고 자기 진짜 고모 같은 배에서 그 기본줄기 고모부는 총살하고 고모는 어딘가 연금을 시켜놓고 안 놓이고 그런데 다른 고모부는 데려다가 사진까지 찍는다.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의 표시가 아닐까. 진짜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각을 드는 거죠, 저는. 그 분석이 진짜 아주 딱 들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근데 김일성이가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던 건 사실이에요. 당은 김정일이한테 맡기겠지만, 군은 김평일이한테 맡기겠다. 이런 얘기 진짜 했어요. 그건 황장엽 비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황장엽 비서가 김일성이가 어떤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정일이는 깐깐하니까 당을 맡기고 평일이는 통이 크니까 군을 맡기고 다른 동생이 김영일이라는 형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동부 독일에서 간암에 걸려서 죽은 다른 형제가 한 명 더 있어. 걔는 정을 맡겨라. 그래서 당, 군, 정을 세 아들이 맡아라. 사이가 좋을 줄 아는 모양이죠. 김일성이한테는 똑같은 아들 아닙니까? 이 여자에서 난 아들이나 저 여자에서 난 아들이나 똑같은 아들이니까 그런데 김평일이가 당, 군정을 다 먹어버린 거죠. 김정일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두 곁가지라고 묶어서 이거는 기본가지, 이거는 곁가지. 기본가지가 잘 자라려면 곁가지를 잘라버려야 기본가지가 잘 자라서 그러니까 꽃나무를 그렇죠. 할 때. 그래서 이 전기가 사람들은 나오죠. 평양에 들어왔을 때 차도 어떤 차를 줬는 줄 아십니까? 하얀 색깔의 벤츠를 줬어요. 눈에 확 띄게요. 북한에 하얀색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이 여자, 김성애, 격가지 용이 그냥 하얀색. 김평일이, 동생 김영일이, 예. 김경진이, 김광섭이 5대밖에 없어요. 벤츠. 이건 왜 이렇게 주는가 하면 어디 가든지 보안원이건 보위원이건 하얀 벤츠가 왔다 가면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얀 벤츠가 옥류관에 와서 국수를 먹고 갔습니다. 그럼 격가지가 어디인지를 다 아는 거야. 김정일이가 그렇게 꼼꼼했어요. 그래서 하얀 벤츠 이게 간부들이 대사회에 참가하려고 내리잖아요. 하얀 벤츠가 오면 간부들이 바퀴벌레 만난 것처럼 쫙 흩어져요. 쫙 흩어져요. 참 신기하거든요, 그거에. 근데 하얀, 저 같아도 전 그때 담배를 피웠는데, 예. 담배를 피우다가 하얀 벤츠가 오면 우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돼. 왜냐면 시선을 마주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동무, 이렇게 하고 말을 걸면 나는 또 써야 되거든요. 또 보고서 써야 보고서를 되니까. 써야 되니까. 그리고 잘못되면 내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예. 될수록 만나려고 하질 않는 거죠. 야, 근데 어쨌든 이 김평일 이제는 진짜 그 비참한 생각도 들겠네. 이제 난 뭐 이제 견제 대상도 안 되는구나. 아무런 견제 대상이 없고 이 사람한테 유일하게 김정은한테 지금 경쟁자는 정적은 누구겠습니까? 김정남입니다. 김정남. 지금 북경 아니 어디 뭐 어디 중국, 동남아에 어디 있는 있다고. 동남아에 어디에 있는 김정남이 그 도쿄 디즈니랜드 들어가다 걸린 사람 약간 네. 약고자 같이 생긴 예, 사람. 예, 예. 네. 그 사람은 아직도 김정일의 아들이니까 예. 그 사람은 정적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굉장한 감시를 하고 배척을 하고 신경을 써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한물 갔고 심지어 이 김평일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남산 고급중학교에서 사진을 찍은 사람들 있죠. 예. 다 골라내가지고 다 탄광 보내고 광산 보냈어요. 아버지가 장관이건 그 남산 고급중학교라는 게 다 고급 고위 관련 차관급 자제들. 이상의 자제들만 다니는 특수학교인데 네. 김평일이하고 같이 재수 없이 사진을 찍혔던 사람 다 골라가지고 예. 다 광산에 보내고 가까웠던 사람은 수용소 보내고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없는 사람입니다. 북한에. 그런데 김정남이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제 그렇게 김정남을 견제를 함과 동시에 지금 국정원이 14일 날 국회에 보고한 걸 보면 군부의 40% 이상이 교체가 됐다. 예. 그리고 인민무력 부장만 4년씩 6번을 바뀌었다. 예? 자, 이거 결국 뭐예요? 장악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겁니까? 자기가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예. 첫 번째는 자기가 후계자로 돼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기 옆에 남은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 간부입니다. 예. 자기는 별로 알지도 못하는 간부들. 어허. 그런데 가슴에는 훈장만 이만큼씩 달고 예.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살금살금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시기에는 그렇게 해서 쳐버렸는데 2기에 들어와서 한 집권 2년 말 3년 차에 들어와서부터는 왜 자꾸 간부들을 바꾸는가 하면 자기 지시가 내려먹히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꼭 자기가 뭐라고 지시를 했어요. 마식령 스키장 언제까지 해요. 미림 승마구락부 언제까지 해요. 가봤는데 안 되거든요. 이거 누가 책임자야? 그 사람이 책임자입니다. 불러와.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거 뭐 자재가 없고. 그럼 없애. 그럼 그 사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이가 얻은 건 뭐냐면 자기의 일인 지시가 밑에까지 금방 내려가는 건 일단 세워놨어요.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이 돼 있고 김정은이 명령 지시가 그날로 밑에까지 전달이 된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뭘 잃어버렸는가 하면 사람들을 자꾸 죽여버림으로써 신하들이 마음이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아버지 때는 아버지는 뭘 좀 잘못하면 그래 나가서 한 2년 동안 농사도 좀 지어보고 탄도 좀 캐보고 다시 좀 생각하면서 반성을 해. 예. 데려왔는데 이거는 안 되면 없애버려. 총살해. 그러니까
반성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고 일단 엎드려서 명령 체계는 섰는데 아 이게 내가 모실 주군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구테타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100%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항상 가능성은 있고 히틀러 독일에서도 몇 차례 바이스로세를 비롯해가지고 그렇죠. 발키리 작전이라고 예. 있었지 않습니까? 김정일 때보다는 그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가능성이 얕은데 예. 김정일 때보다는 서너 배 정도 그 높아졌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것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예. 김정은한테서 죽을 위협에 놓인 사람들이 뭔가 일을 치를 그러니까 거사를 혼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쿠데타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건데 예. 그런 가능성보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군 고위 간부들 중에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단독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단독이거나 한 명, 두 명을 더 끼고 할 어허. 수 있을 가능성은 김정일 시대보다 적어도 몇십 배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북한에서 사람들을 많이 총살하고 그러는 부서가 국가안전보위부거든요. 예. 그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이 김원홍이라는 대장이 있는데 예. 그렇게 김정은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다시 말이 돌기 시작을 하는 것이 다음번에 죽을 사람은 김원홍이다. 그러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뭔가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한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뭔가 일을 꾸밀 일이 충분히 높다. 그 자기 목숨에 달린 문제니까 그렇죠. 그게.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숙청당하고 처형당했는데 김양건이는 아직 건재한 모양이에요? 김양건이는 예. 저희들이 이상하게 본 게 예. 삼지연 8인방 장성택이를 처형하는 그 중요한 예. 처형하기 전에 중요한 회의를 백두산 밑에 삼지연에서 했는데 예. 대남 비서가 거기 간 것 자체가 이상해요. 조직 지도부나 군 총참모장이나 정치국장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김양건 비서가 대남 거기 사업하는 갔을까? 사람이 대남 왜 사업을 하는 거기 사람이 거기 예. 갔을까? 그리고 왜 자라농장이나 남새농장 같이 물고기 공장 같은 대남 사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김양건이가 자꾸 다닐까? 그런데 그 전에 평양에서 돌던 소문입니다. 이건 아직 확실치 않은데 평양에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가 평양에서 소문 돌기를 김양건의 와이프하고 예. 여기 김정은의 친엄마 고용희 사이에 자주 다니는 것이 목격이 됐다. 친하다. 둘이서 가까웠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말이 평양시 간부들 속에서 돌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건 그냥 뭐 소문이 저런 소문이 날 수 있으니까 소문을 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김양건이가 장성택 치는 회의도 참가하고 김정은이가 아무런 상관없는 경제 분야를 시찰할 때도 데려가고 군부대 데려갈 때도 데려가고 그리고 방송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예. 우리가 녹화를 하거든요. 방송을. 예. 북한 방송을. 편안함을 느낍니다. 다른 간부들은 쫄아 있는데 김양건이는 웃어요. 다리도 꼬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황병서가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리를 먹고 가만히 놓고 하고 있는데 김양건이는 웃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특별한 신임을 받는 뭐가 있는 게 아니냐. 바로 그것이 고영희하고 김양건 비서의 와이프가 옛날에 같이 다니고 가까이 지냈다. 이 말을 반증해주는 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가능한 거죠.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당분간은 김양건은 그래도 건재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일이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애틋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는 동안은 김양건은 살아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냥 벌써 다 갔어요. 오늘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